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이뻐 보인다라고 할 때 다이어트를 하면 10배가 이뻐 보인답니다. 10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10배 정도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평생의 숙제잖아요, 다이어트가. 남자분들은 사실 다이어트가 어느 이제 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제 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를 평생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해보고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다 뽑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항상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 스위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실전에서 제가 이제 임상 실험했던 거랑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 누구시죠? 성혜교입니다. 저런 시절이 있을 때요. 젖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근데 확실히 어때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쁘시죠? 네. 원래 뭐 이쁜 분이시니까 뭐 다 그런데 훨씬 이뻐요. 두 번째, 이분입니다. 이분 요즘 잘 안 나오시죠? 이분 이혼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죠? 네,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변하셨고. 이분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지? 못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이 친구도 실제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82년생이에요. 82년생인데 진짜 뺐을 때 다이어트. 헐리우드 스타들은 다이어트가 그냥 생활이죠, 생활. 이렇게 핏한 거 이렇게 입었을 때 확실히 태가 납니다. 그죠? 확실히 10배 이뻐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 이분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한희 씨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딱 뺐을 때 이런 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가 정말 이뻐 보이긴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넘어갔고, 제가 운동하는 모습 하나 보면서 갈게요. 플레이 이제 항상 이렇게 운동합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냐면 스위치원 다이어트 할 때 찍은 거예요. 운동 할 때 찍은 건데. 넘어갈게요. 제 사진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벌크업을 다 해야 되고 근육량을 더 증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는 사실 뭐 조금 3일 디톡스까지 하고 중간 3분의 1 정도 하다가 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근육량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올라가야 돼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종지부는 찍었어요. 항상 이제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했기 때문에. 봤을 때 어때요? 3주를 진행했을 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육이 늘었어요. 네? 근육이 늘었어요. 근육이 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가 근육은 더 많아요. 이때 제가 체중이 78kg예요. 지금 이때는 75kg인데. 근육, 네?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데피네이션이 더 좋아요. 이게 파트가 더 선명도가 높죠? 그렇지 않나요? 복근도 저기보다 여기가 더 선명도가 높지 않나요? 네, 그래요. 지방이 커팅돼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방이 커팅돼서 나가면 몸이 이렇게 선명도가 높아져요. 그럼 대회를 나간다라는 건 이 선명도를 극강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완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주 스위치형 다이어트를 했을 때 한 70% 60%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지킬 거면 잡고 먹을 거 먹고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이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 스위치형 다이어트에 대한 이게 얼마나 괜찮은 책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형 일단은 저자를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스위치형 다이어트에서 박영 박사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분은 한약상이 고려대학교, 서울대 의학박사 학사를 나오셨어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력상으로는 병원에도 주셨고, 그 다음에 외래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비만학회 이사, 그리고 임상건강증진학회 이사, 임상영양학회 이사. 뭔가 영양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재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뭔가 한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저서가 어느 정도 신뢰할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자, 이 내용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 다이어트 핵심 1단계입니다. 이 책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첫 번째 1단계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지방 대사를 다시 켤 준비를 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렙틴 저항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렙틴 저항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렙틴 호르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뭐냐면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요약하자면 그냥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입니다. 다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은 분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분비를 되냐면 렙틴은 지방 조직이 늘면서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방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니까 지방 그만 묻혀라 하겠죠.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근데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뇌는 렙틴이 너무 많아라고 인식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는데 렙틴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데도 지방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루틴이 이거예요. 자, 내 시장 하부에서 자, 렙틴이 부족해라고 하면은 이제 내 몸에 지방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방량이 없으니까 신호를 보내요. 지방량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위험 상태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신진대사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체온도 조금 낮게 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다 낮춰야 돼요. 체온도 낮게 식욕도 대신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식욕을 올리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증량합니다. 자, 체지방량이 증가가 되는데 이 체지방량이 증가가 되면 여기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딱 되면서 스톱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스톱을 못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렙틴이 이제 스톱을 걸어주지 못해가지고 저식욕이 계속 폭발하는 겁니다. 저식욕이 폭발하니까 어때요? 담기 계속 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렙틴을 조절해주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스위치형 다이어트 74페이지 보면 이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내 지방 대사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왜냐? 이 렙틴 호르몬 분비가 여기 렙틴이 저항성이 생겼잖아요. 지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잖아. 그럼 지방이 어때요? 계속 더 찌겠죠. 그러니까 지방 대사가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 대사가 더 늘어나. 지방 대사는 아예 일어나지 않고 지방 몸에 더 붙이는 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거를 그래서 이 스위치가 오프된 지방 대사가 오프된 이거를 지방 대사를 켜야 됩니다. 네. 그게 이 박영 박사님 말씀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거든요. 1단계가 이겁니다. 렙틴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렙틴 저항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자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란 뭐냐면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근육세포에 당이 들어갈 수 있게 문직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에서 알기 전에
인슐린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이 얘기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이 필요합니다. 저기 해남대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선생님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저는 세포예요. 저는 당을 필요로 하는 세포입니다. 당을 필요로 하는 세포 막 허덕이고 있어요. 당 주세요, 당 주세요 막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인슐린이에요. 이쪽이 인슐린이에요. 여기는 당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서 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인슐린이 이 당에 손을 잡고 저한테 잡아서 손 잡아서 문을 열어서 이 세포 벽이 있다고 그러면은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 당을 저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당을 앙앙 넣는 거야.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또 이 인슐린이 없으면 저는 당을 먹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해하셨죠? 근데 인슐린이 저항성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인슐린이 문지기가 많아요. 문지기가 많아서 당도 많은데 문지기가 많으면 당연히 당을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지기가 일을 안 해요. 바깥에는 혈액이 막 이 당이 남아서 막 돌고 있는데 그럼 빨리 혈당이 높다는 거는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높다는 거는 빨리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해독작용이에요. 두 가지 하죠. 성장과 해독을 해요. 근데 그 해독 중에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순해독과 당해독이에요. 근데 이 당이 계속 혈관을 돌고 있어. 문지기가 역할 안 해서. 여기 세포에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문지기가 많은데도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달달한 걸 많이 먹어요. 자, 밥을 먹었어. 근데 과일도 또 먹어. 탄수화물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당이 많아지면 일단 스트레스였어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신장의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기 시작해요. 왜? 당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요. 그래서 막 가는데 인슐린이 아까 이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문지기 역할을 방금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 남는 포도당이 다 어디로 가요? 혈액을 타고 돌고 있던 당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변한다는 건 내 체중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방 증가로 이제 렙틴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자, 렙틴 호르몬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식욕 억제 호르몬이요. 자, 봐봐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게 지금 포도당이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지방이 자꾸 늘고 있어요. 근데 지방이 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라 렙틴 호르몬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그러면 식욕이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렙틴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보다 힘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이겨요. 그래서 아무리 야 그만 먹어라고 렙틴 호르몬 신호를 줘도 인슐린이 너무 강력한 놈이다 보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계속 식욕이 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뭐가 되냐면은 췌장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됩니다. 왜? 당을 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3일 디톡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내가 뭔가 내 몸에 지금 깨진
지방대사 오프된 이 상황을 내가 다시 온으로 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 인슐린 저항성과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실행하면 되는데 라고 이제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3일 디톡스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3일 디톡스 과정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방법은 그러면 수익형 다이어트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how 이제 왜 3일 디톡스를 하고 3주만 관리해야 되고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3일 디톡스에는 첫 번째 하루에 4끼 아니면 그 이상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단백질 쉐이크가 과연 좋은 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단백질 쉐이크가 내가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제품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몸이 탄수화물이 커팅이 가도 될까요? 내가 조절을 한 걸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분표를 보고 탄수화물이 없는 거를 잘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면 항상 배고파요. 배고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이겨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이 공복감을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플레인 요거트를 굉장히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가 좋은 점이 또 뭐냐면은 이게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장에 들어가면 부글부글 이제 이 안에서 효소들이 많이 이제 번식이 돼서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먹어본 결과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불러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빈속에 플레인 요거트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음날 설사합니다. 네, 다음날 설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피 오시신 분은 건강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녹화된 채소와 이런 거 올리브유, 두부, 연두부 이런 걸 먹는데 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두부와 연두부는 포만감이 진짜 큽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두부로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꿀팁을 알려주시면 좋고 여기 이 내용에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 현장 내용과 이 책 내용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정한 내용이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은 내 제지방량이 최소 섭취량을 넘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위치온 단톡방에서 어떻게 구해서 내 하루에 물 섭취량이 얼마인지 제가 다 계산해 드렸죠. 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 항상 넘겨야 돼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유는 근육량은 수분량, 체수분량 플러스 단백질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량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떨어져요. 네,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이때 3일 동안은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통 8시 이후로는 이제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거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지켜주시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장분을 복용하고 이게 3일 디톡스 할 때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건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3일 동안 안 먹으면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아요. 공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그리고 3일 정도 굶는다고 해서 사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탄수화물을 평상시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끄는 PT 회원님이 있는데 키가 170에 70kg예요. 18살 고3입니다. 자기는 살이 왜 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식단을 제가 하루치만 딱 받았어요. 간식부터 해서 빵, 그 다음에 커피, 그리고 그 달달한 음료 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식사는 제대로 하지 않아.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3일 정도 탄수화물을 끊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넘어갑니다. 네, 끝나면 첫째 주 이제 4일에서 7일차입니다. 7일차는 다 똑같은데 적어도 3끼 이상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허기질 때는 허용식품을 먹도록 한다. 나중에 허용식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빵떡면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이게 2주차, 4일에서 7일차 식사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